19번에 A하고 B가 독립이랍니다. 근데 PA 교비가 (4분의 1)이에요. A 합 B가 K-4분의 1이고 실수 K의 최소값 구하여라 그랬어. 실수 K의 값. 일단 1번 조건은 A하고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곱셈 정리로 나타냈을 때 PA 교비는 PA 곱하기 PB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지? 그치? 독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번식이고요. 1번식의 처리고, 그 다음에 2번식은 PA 합 B는 덧셈 정쟁 2에서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 곱사건 확률을 빼는 거잖아. 근데 이 곱사건 확률을 빼는 건데 얘가 일단 4분의 1이니까 그냥 4분의 1 이렇게 하자 이거지. 그러면 PA 합 B가 K-4분의 1과 같은데 여기 -4분의 1 있으니까 결국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K란 얘기지. 얘가 K야.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PA하고 P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4분의 1이 나온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었으면 4분의 1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야. 확률이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양수지, 양수. 그래서 두 양수의 곱이 상수로 제시되어 있는데 결국 두 양수의 합의 무슨 값 알아보는 거야? 최소값 알아보는 거야. 최소값.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산술기하야. 산술기하는 어느 때 적용하냐면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느 때 적용하냐면 주어진 항 자체가 일단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적용을 해요.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이 두 양수의 합이나 또는 두 양수의 이 곱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상수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상수로. 둘 중에 하나가 상수로 제시가 돼요. 자, 라고 할 때 이 두 양수의 최소값은 양수의 합의 최소값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2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가 항상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양수의 합의 최소는 얘가 최소야.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네모 곱하기 세모에 관해서 정리하면 네모 곱하기 세모에 관해 정리하면 2를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이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얘가 두 수의 곱의 무슨 값이냐면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야. 고로 얘가 K잖아. K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PA가 여기에 해당되는 네모의 역할을 한다면 PB는 세모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PA 곱하기 PB가 적용되면 되고 PA 곱하기 PB가 얼마? 4분의 1이라고 그랬지? 4분의 1. 루트 4분의 1이 2분의 1이고 2하고 만나면 약분해서 1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입니다. 그러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이 바로 K의 무슨 값 된다?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A 합 B가 2분의 1이고 PA 바 B가
8분의 3이다.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거든.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는 조건방률의 표현이지만 얘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인데 앞에서 B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A하고는 독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와 같다 그냥? 얘는 A가 나올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돼 이것만. PA 교 B의 여.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에 수투하면서 이제 집합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거야. 집합의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개념 정도만 해결하면 되는데 A 교 B의 여거든. A 교 B의 여는 영역으로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으로 따졌을 때 이런 거거든. 확률의 전체 합은 1이거든. 자, 근데 여기에 A 사건의 확률이 있고 또 여기에 B 사건의 확률이 있어. 그러면 A 교 B의 여는 순수한 A 부분의 확률만 두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A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B 부분을 뺀 거거든. 그러니까 A 교 B의 여라고 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으로 따졌을 때 A 차비하고 같거든. 그러니까 A 차비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얘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지. 맞지? 근데 PA 교비인데 얘는 PA 곱하기 PB와 같다. 왜? A하고 B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PA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래? 8분의 3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 8분의 3 더하기 PB는 알아 몰라? 모르지 현재? 그래서 얘는 그냥 PB라고 할게. 얘 8분의 3 곱하기 PB야.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PB예요. 그러면 이 PB가 하나의 변수 X로 보면 X에 관한 방정식 문제거든. 그러면 얘는 X에서 8분의 3X를 뺀 형태지. 그럼 X에서 8분의 3X를 뺐으면 8분의 5X가 되듯이 8분의 5B, PB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2분의 1에서 8분의 3을 빼면요.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 나와요. 5분의 1이. 됐니? 자, 그러면 얘 있잖아.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봐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뺀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연산의 표현이 이렇게도 차의 형태가 나오면 교여로 바꿀 수가 있듯이 얘는 A에서 A 교 B를 빼어도 되지. 맞아?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PA에서 PA 교 B를 뺀 거야. 됐어? 그럼 PA가 얼마라고 그랬어? PA 8분의 3이야. 8분의 3. 그 다음 PA 교 B. PA 교 B는 얘잖아, 얘. 그래, 안 그래? 그치? 얘가 PA 교 B야. 그러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라며. 근데 PA가 8분의 3이고. 곱하기 PB는 여기서 구했고 5분의 1. 됐니? 얘에서 연산 처리해라. 그럼 얘는 40분의 3이지. 그럼 얘는 통분하면 40분의 12가 되지. 12가 아니라 15가 되지. 5 곱해서. 그래서 40분의 3을 뺀 거. 그러면 40분의 12인가? 또 얘는 4로 나누면 10분의 3인가요? 이건 집합의 연산 얘기야. 집합의 연산. 됐어? 자, 그럼 오늘 이어서 이제 또 독립시행의 확률 마무리 져야겠지.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사건 얘기했었죠? 독립사건과
무슨 사건? 종속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의 어떤 개요의 형식에서 저런 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그러니까 토요일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은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의 개요를 통해서도 독립과 종속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관계식에 따르면 된다. 관계식. 해서 얘기했지만 P, A, 바, B. A하고 B가 독립이면 뭐라고? P, A야. 뒤에 붙어있는 얘가 어떠한 형태든 관계없어. 그냥 얘로 그냥 똑같이 나와버리면 돼. 여기가 여 붙으면 여기도 여 붙으면 되고 여기가 여 붙어도 얘는 그냥이고. 그지? 그 다음에 이 곱사건이 나올 확률은 A하고 B가 독립이면 뭐라고? 그냥 PA 곱하기 PB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고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슨 사건? 종속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 보면 그 33번 한번 보세요. 33번에 33번에 어느 디자인 공모대에 철수가 참가하였는데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표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다. 철수가 각 항목에서 점수 A를 받을 확률 2분의 1, 점수 B를 받을 3분의 C는 받을 확률이 6분의 1 라고 했다. 그런데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독립이라고 그랬고 철수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여기에서 점수의 종류는 A, 그 다음에 점수 B, 점수 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점수,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받는 점수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얘들은 각각 얼마씩 매겨놨냐면 40, 30, 20으로 이렇게 매겨놨고 심사위원은 50, 40, 30으로 매겨놨어. 자, 그런데 철수가 받는 점수의 합이 몇 점 이상이에요? 70점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70점 이상이 되려면 봐봐. 관람객한테 40점을 받으면 심사위원한테 30점 받으면 되지. 맞지? 아, 그러니까 PA 교시 하는데 얘는 그냥 PA 40점. 그 다음에 얘는 30점이잖아. 근데 A 받을 점수를 나타냈어. 점수 A를 받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일단 2분의 1 곱하기지? 독립이니까 C는 받을 확률 얼마? 6분의 1 곱하기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7점 받는 경우는 이것만이 아니라 30, 40 받아도 되지. 관람객한테 30, 심사위원한테 40 받아도 되지. 그러면 B가 두 번이야. 그래도 얘는 서로 독립이니까 그냥 B 받을 확률이 몇 분의 몇? 3분의 1. 또 3분의 1. 다음 관람객한테 20점이고 심사위원한테 50점 받아도 되죠? 예, 그러면 C 받을 확률 몇 분의 몇? 6분의 1. A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2분의 1. 그지? 그럼 얘네들은 각각 일어나는 사건들, 즉 배반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 당연히 더해줘야 된다 이거지. 됐지? 그러면 철수가 합이 70점 받을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통분하면 36으로 통분하면 되나? 처리 되겠지 이거? 18분의 5야. 그 다음에
35번에 A하고 B는 독립이라고 그랬고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P, A 합 B 얘는 0.7의 값을 얻었고 을은 두 사건이 배반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값이지 값. 값은 독립이라고 해서 얻은 점수고 을은 합사건이 나올 확률은 똑같은데 얘는 0.9가 나왔는데 을은 얘를 A하고 B가 배반이라는 전제하에 얻은 거야. 그랬을 때 PA하고 PB의 차는 언제나 양수로 얘기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게. PA를 A가 일어날 확률을 X, 일단 B가 일어날 확률을 Y라고 해놓고 하자. 뭐 PA, PB를 표현해가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1번식에 의하면 독립이야. 뭐라고? 독립이야. 그럼 얘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합 B는 어떻게 계산하지? 0.7은? 일단 PA 더하기 PB 해야 되지. 그래서 X 더하기 Y 거기서 뭐 빼? PA 교비를 빼야 되지. PA 교비를 빼야 되는데 값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X하고 Y를 곱한 거지. 그래서 1번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2번식은 을은 0.9가 나왔어.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를 하고 맞지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뭘 빼? A 교비를 빼야 되지. 그런데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A 교비가 무슨 사건 나오는 거? 공사건이 나오니까 A 교비가 일어날 확률은 제로지. 그럼 빼기 할 게 없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0.9야. 그럼 얘가 0.9면 X 곱하기 Y는 얼마란 얘기야? 0.2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두 수의 합이 0.9고 두 수의 곱이 0.2일 때 두 수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두 수의 차를. 그러면 이 두 수의 차는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예요. 원래가 x-y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4xy를 빼는 거잖아 얘들아. 그리고 얘가 제곱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루트 제곱근 씌워줘야 되겠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으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 여기다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돼.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 0.9를 두 번 곱하면 0.81이 되고 x 곱하기 y는 0.2니까 0.8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0.01이에요. 근데 0.01은 0.1을 제곱한 거다? 0.1을 두 번 곱하면 0.01이야. 그래서 얘는 제곱권 바깥으로 0.1로 해서 나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36번 작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항인데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단위 나온 눈의 수가 각각 차례대로 A하고 B라고 그랬어. A하고 B. 다음은 2차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거든. 근데 fa 곱하기 fb가 0이래. 이 말은 x에다가 a 또는 b를 대비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된다. 둘 중에 하나 적어도 0인 거지. 이거 1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얘가 0이란 얘기는 fa가 모이거나 0이거나 또는 fb가 0이다 이 얘기 아니야?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그럼 여기에서 결국 a하고 b는 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를 0으로 하는, fx를 0으로 하는 x에 관한 2차 방식의 해거든.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뭐야? 뭐지? 3, 4 맞니? 3, 4? 3 또는 4야. 그러니까 이 A하고 B는 3 또는 4라고. 그래 놓고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라고 할 때 FA가 0이 되는 사건을 A.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FB가 0이 되는 사건을 B라 하자. 그래서 FX를 0으로 하는 해는 X는 3 또는 4라고 얘기했고, 라고 할 때 이제 하나씩 묻는 거죠. PA는 얼마냐 이거야. PA. PA가 뭐야? 얘가 나올 확률이지, 얘가. 그럼 이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또는 뭐라고? A가 될 수 있는 수는 뭐 또는 뭐라고? 3 또는. 얘들아, 이 A하고 B는 같은 수일 수도 있고 다른 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는 3 또는 4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 또는 4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PA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3 또는 4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주사위 눈의 수는 6가지 중에 3 또는 4 2가지가 나올 확률 6분의 2잖아. 그러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물론 PB도 얼마고? PB도 똑같이 3분의 1이고. 이게 이제 가가 되는 거야. 그지? 가의 박스 안에 들어갈 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확률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인데 PA와 PB는 서로 독립이므로 나에 들어갈 것은 뭐니? PA 교 B야.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얘 어떻게 처리해? PA 곱하기 PB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얘는 9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예요, 나. 됐죠? 자, 그래서 PA 합 B는 뭐냐? PA 합 B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한다? PA 더하기 PB 더하기 마이너스 PA 교비 하는 거지. 근데 PA 교비가 9분의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을 한다. 자, 그럼 얘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는 9분의 6이고 9분의 6에서 9분의 1을 빼니까 얼마? 9분의 5. 이렇게 해서 다가 구해지고 얘들을 다 곱한 거 구해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올 거야. 자, 이게 작년도 6월달 나영 19번 문제야. 19번이면 너희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항에 속하는 편이잖아. 그지? 하지만 반드시 맞춰야 될 문항이라는 거. 자, 이번 여름에 식스팩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힘들지? 너 왜 그렇게 웃어? 화이팅이요. 식스팩 만들면 옷 벗고 해야 되겠어. 그 만들어서 수영장 가줘요? 아니, 이 배꼽티 입고 다녀야지. 아, 예뻐? 그럼 저희 밑에 칠판만 보면서 수업할래요. 남자 배꼽티가 자, 없죠? 야, 딸면 되지. 왜 없어? 얘들아, 그 뭐냐, 38번 하나만 더 하고, 왜냐하면 이거 좀 연산에 대해서 조금, 38번이요? 조금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어서, 이거 별것도 아니야. 그냥 집합의 연산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PA하고 PB는 0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기억권 봐봐. 기억권에 A하고 B가 독립이에요. 그럼 조건 확률 PA 바 B하고 PB 바 A는 같습니까? PA 바 B는 PA를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PB 바 A는 P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PA하고 PB가 같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겠지. 자, 두 번째, A하고 B가 배반이래. A하고 B가 독립, PA 교비는 얼마야? 아니, 배반이면 PA 교비는 0이지. 그럼 PA 더하기 PB가 1보다 작거나 같냐 그랬어. PA하고 PB를 더하면 얘들아, 봐봐. A 합 B. 이거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라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그래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지. 아니, 이게 전체 집합 말이야. 이거 동의하니? 얘하고 얘가 합집합이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
얘는 표본 공간이고. 맞지? 그러면 PA 합 B PS. 얘들아, PS는 뭐야? 1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그런데 얘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에서 뭐를 빼지? 얘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PA 교비를 빼야 되지. 근데 PA 교비가 A하고 B가 배반이니까 얼마라고? 0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맞아요? 원래가 PA 더하기 PB가 1보다 작거나 같냐라고만 물으면 이건 거짓이야. 아니, A하고 B가 배반이라는 말이 없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느냐라고 물으면 이 부등식은 거짓이라고. 왜? PA하고 PB를 합친 것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확률이 0.7이고 얘가 확률이 0.6 나올 수도 있잖아. 더하면 1보다 클 수 있잖아. 하지만 A하고 B가 배반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니은은 참이야. 그 다음에 디귿번은 PA 합 B. 얘가 얼마라고? 얘가 1이래. PA 합 B가 1이란 얘기는 이거는 전체 사건의 확률이지. 전 사건. 이건 PS야. PS. 2면 뭐야? B는 A의 여사건이냐라고 물었네. B는 A의 여사건이냐라고 물었네. 그러니? 반드시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왜냐하면 B가 A의 여라고 해봐. A하고 A의 여를 더하면, 합하면 당연히 이건 전체 사건이지. 하지만 B가 A의 여가 아니더라도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 맞아? 얘는 지금 B가 A의 여집합이냐라고 물은 건데 B가 A의 여집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A, B 이렇게 합친 게 전체 사건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B가 A의 여집합하고 같냐? 다른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론지어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진 않다 이거지. 그 다음 이어서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일단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공식 알아두고 거기에 대입해야 될 값이 뭔지만 잘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얘는 이래요. 독립시행 확률의 계산은 NCR에다가 뭐야 이거? P의 R제곱 곱하기 1-P N-R제곱. 이거 이항 정리해서 많이 본 거지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결론지어 얘기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보통 1-P는 무슨 사건이야? P의 여사건의 확률이지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이게 Q 이렇게 써놓고 P하고 Q의 합은 얼마다? P하고 Q의 합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뭐 어떻게 상관없어. 자, 이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 문자들 있죠. 이 문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독립시행 확률에 대한 적용은 이런 거야. 일단은 말이야, 반드시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반드시 첫 번째, 시행의 수가 언급돼야 돼. 시행의 수가 언급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어떤 시행을 뭐 n번을 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 문구가 있어야 돼. 주사위를 100번을 던졌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 있어야 돼.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 그럼 우리가 확률을 얻어내야 되는데 확률이 주어지면 확률이 계산 끝난 거 아니냐?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다. 10번을 던졌다. 그런데 1의 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뻔히 알잖아.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잖아.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 확률을. 그럼 대체 어떠한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야. 여기서 나오는 횟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R번.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런 거야. 주사위를 n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1의 눈이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0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벌어지는 결과가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왜 사건 자체가 독립사건이냐면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똑같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주사위를 4번을 던진대. 주사위를 4번을 던질 때 뭐 주사위 눈 중에서 뭐 1의 눈이든 2의 눈이든 관계없고 뭐 4의 약수여도 상관없고 4의 약수라고 할까? 4의 약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런 표현의 형식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적용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4번, 이 4번이 저기에서 쓴 시행횟수야. 시행횟수. 그 다음에 이 4의 약수 있지. 얘들아,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니? 4의 약수는 참고로 1, 2, 4지. 그럼 주사위 한 번 던져서 1, 2, 4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이 P 자체가 2분의 1이야.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미 알려줘. 그런데 얘는 그 4의 약수가 몇 번? 한 번. 즉 얘가 R이야. R.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러면 n에 해당되는 게 뭐다? 4죠? 4C. R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이에요? 한 번이요. P에 해당되는 게 얼마요? 2분의 1이요. 그죠? 그럼 2분의 1 몇 번? 한 번 나온대요. 그러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지 얘들아.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 얘는 몇 번? 3번. 이게 답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거야. 4번을 던진다는 얘기는 시행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던지는 건데 4의 약수가 한 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에서 4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안 나오고 첫 번째에서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 나오고 세 번째에서 안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하는 케이스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안 나올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확률 1번, 안 나오는 확률 3번이었어. 연속이니까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도 또 2분의 1, 1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똑같다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겠지 그럼. 그럼 얘네들은 다 어때?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 일명 배반 사건들이지. 그럼 이 확률들을 각각 4가지의 똑같은 확률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죠. 그럼 더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결국 4 곱하기 뭐 한 거야?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한 건데 여기에서 이 4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동그라미 하나와 x 같은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포순의 정리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포순의 정리니까 이 4는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는 거고 얘는 결국 콤비네이션 이용해서 4C1의 개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4의 약수가 나오든 두 번째 나오는 거에 영향 안 끼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독립사건이지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며,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문제의 전제가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있느냐 안 깔려있느냐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시행 횟수, 나오는 횟수, 나오는 사건의 확률, 안 나오는 확률.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더하면 전체 횟수가 돼야 되겠고, 또한 얘네들의 확률은 지금 현재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이 같기 때문에 나오는 횟수가 한 번, 안 나오는 횟수가 3번이지만 얘는 나오는 확률, 안 나오는 확률이 똑같아 버리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P하고 Q가 같잖아? P하고 Q가 같으면 P하고 Q의 합이 1이야. 그러면 같으면 각각 얼마씩이란 얘기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굳이 여기다 안 하더라도 NCR에 그냥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 확률을 처리해도 관계없어요. 2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R제곱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가면 되고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주어지면 굉장히 단순하지. 근데 문제의 난이도를 살짝 높이면 뭐냐면 어떤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안 가르쳐주면 거기에 대한 조건에 맞춰서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너희들이 직접 찾은 다음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대한 확률,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39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 구하라 그랬네. 작년도 또 수능 문제네. 그치? 보세요. 주사위를 3번 던진다 그랬죠. 3번의 시행 횟수가 언급됐어요.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건 알잖아요. 근데 한 번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됐니? 그럼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지. 뭐야? 몇 번 던져? 3번 던져. 3C1. 한 번 나오는 거니까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 6분의 1은 한 번. 그럼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니까 6분의 5는 3번.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겠지? 아니 3번이 아니라 뭐야 이게 2번이지? 합쳐서 3번이니까.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1번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까 뭐 현아가 질문한 거 보면 뭐 3번에 112페이지에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5번 나올 확률 구하라. 얘들아,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체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6번 시행하고 몇 번 나온다고? 5번. 그러면 6C5에 2분의 1에 몇 제곱 하면 돼 그냥? 6제곱 해서 처리하면 되겠지? 4번도 마찬가지. 주사위 한 개,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B. 근데 A하고 3B하고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4번에 A하고 3B가 같아야 된다. 근데 A는 뭐냐? A는 주사위 눈의 수, 그 다음에 B는 동전 5개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야. 그럼 얘들아, A, 3B가 같으려면 얘는 A는 3의 배수야 되잖아. 그러면 B가 1일 때 A는 3이고 B가 2일 때 A는 6이야. 더 이상 안 되지. 주사위 눈의 수가 A니까.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주사위를 한 번을 던져서 3이 나올 확률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얘는 주사위는 한 번만 던지는 거야.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동전 5개를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한 번 나오니까 얘는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지. B가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만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치? 그러니까 5번을 던져서 한 번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B가 앞면이 나올 확률 자체는 무조건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5제곱 하면 되겠지. 얘는 연속이니까 이건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동시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주사위 눈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지. 5번 중에서 2번. 확률은 그냥 2분의 1의 5제곱.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사건 맞니? 배반 사건 맞니? 이 두 개의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41번에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곱이 6일 확률이야. 5번 던진다. 시행 횟수가 나왔어. 일단은 독립시행 확률 염두에 두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하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곱이 6이어야 된대. 응?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횟수 얘 A, 얘 B라고 하자. 얘하고 얘 곱해서 6이어야 된대. 6. 그럼 얘가 곱해서 6이 된다는 얘기는 뭐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A가 1이면 B가 6이면 되고 2면 3이면 되고 바꿔서 3이고 2이고 6이고 1이고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겠지. 그러니 5번 던져서 5번 던지는 거구나. 5번 던지면 이거 안 되지. 이거 합쳐서 5번이어야 되니까 그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다. 맞니? 그러니까 A 더하기 B 두 수의 곱은 6이고 두 수의 합은 5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자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이야. 몇 번 던져서? 5번 던져서 5C. 그러면 얘는 그냥 2분의 1의 5제곱이야. 됐니? 그 다음에 더하기 5C3 또 얘 2분의 1에 그냥 5제곱 하면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5C나 5C3이나 똑같으니까? 맞아 안 맞아? 이 두 개 합친 거 아니지. 봐. 앞면이 2번 뒷면이 3번이야. 앞면이 2번 뒷면이 3번이라고. 그러면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번이란 얘기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당연히 3번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얘고 이 케이스는 얘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따로따로 한 거야. 따로따로 한 거를 그냥 같이 붙인 건데 얘는 5C3 2분의 1의 5제곱. 그럼 얘하고 얘는 다른 사건이잖아. 다른 사건이니까 두 개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지. 더해줘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값이 같잖아. 값이 같으니까 한 곳에다가 그냥 2배 처리하면 되겠지. 네? 이거는 32분의 10이에요. 32분의 10이니까 거기다 2를 곱하면 16분의 10이 되겠고 16분의 10은 8분의 5가 되는 거겠지. (42번에) A가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진다. 이게 사건이 2번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거든. 문제 보면 A가 동전을 2개를 던졌어. 근데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진대. 근데 B가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B는 동전 안 던지는 거야. 한 번 나오면 B는 한 번 던지고 2번 나오면 A가 2번 나오면은 2번 던지는 거지. 그러면 B가 던져가지고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 구하라. 얘는 있잖아. 이 문제는 문제 살펴보면 봐라. B가 던져가지고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이라는 게 전제야. 그치? 그렇지 않니? 근데 거기에서 A가 던져가지고 앞면의 개수가 2야 된다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문제야 그럼? 이건 단순한 독립시행의 확률의 적용만이 아니라 아니 뭐가 전제야? 지금 뭐 구하는 거야?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 구하는 거지. 조건방률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조건방률이 결합된 형태지.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고 이해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어떻게 이어지는 이게 결합된 통합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자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B가 던져가지고 앞면의 개수가 1이라는 게 전제라면서요. 그러면 B는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예요? A가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냐에 따라서 던지는 횟수가 다르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사건의 개요는 A가 먼저 던지는 거야.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개수 있지. A의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A가 던진 동전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0이면 B는 시행을 안 하니까 그거는 확률이 제로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 앞면을 동전이 앞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A가 던진 것부터 시행이 시작된 거잖아. 그러면 A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거야? 동전을 몇 개 던지지 A는? 2개 던지지? 2개 던졌는데 앞면이 몇 개 나와? 1개 나와. 그러면 2C1 2분의 1의 제곱. 얘는 어차피 동전은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면 돼. 이거 시행이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지. 그럼 이제 B는 동전 몇 번 던져? B는 한 번만 던져. 한 번 던지는데 B는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전제라면. 그러면 동전 한 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의 1제곱. 사실 1C1은 1이니까 쓸 필요는 없지만 굳이 독립시행의 적용에다가 확률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A가 던진 앞면이 나온 동전이 2개예요. 2개. 그럼 2개가 되려면 동전 2개를 던져서 2개가 다 앞면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제 B는 동전을 몇 개 던지죠? 2개를 던져요. 2개를 던지지만 앞면은 몇 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또 2C1의 2분의 1의 또 제곱이 되는 거지. 된 거야? 자, 그럼 문제는 얘가 이제 뭐 계산하면 이거 2분의 1,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이 값을. 얘를 2번이라고 할게. 됐니? 그러면 뭐야? 1번과 2번을 더해. 이 얘기는 뭐야, 이건? B가 앞면의 개수가 한 번 나왔다는 전제지. 그런데 요구하는 게 뭐야? A가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건 얘잖아, 얘. A의 동전이 앞면 2번 나오는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2. 조건방률이라고. 산수 계산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야, 잠깐 쉬어. 48번 볼까요? 48번. 4점짜리라 좀 난이도 있으니까 좀 잘 들어봐. 주사위 1개하고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일단 시행 횟수는 나가는 거야. 동전 6개를 던지는 건 동전을 뭐 어쨌든 6번 던지고 1개의 동전 6번 던지가 똑같으니까. 근데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하고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같은 확률이야. 언제나 확률은 경우의 수도 확률도 언제나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러면 동전 6개야. 그런데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하고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지. 맞지? 그럼 주사위에는 눈이 1, 2, 3, 4, 5, 6이 있어. 그럼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면 동전 6개를 던졌을 때 앞면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럼 똑같은 거잖아. 주사위 눈이 2가 나오면 동전의 앞면 나오는 개수는 몇 개? 2개야 되고. 이해돼? 그러니까 케이스는 주사위는 1개를 던져. 주사위는 1개.
근데 동전은 몇 개를 던져? 동전은 6개를 던지는 거야. 그럼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앞면의 개수 같아야 된다고. 얘가 1이면 얘는 앞면 하나 나와야 되고, 얘가 2면 얘는 2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케이스는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지. 자, 주사위에서 먼저 1의 눈이 나올 확률 자체는 얼마예요, 그럼?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런데 동전은 몇 개 던져요? 6개를 던지는데 앞면에 나오는 개수가 1개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경우에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적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6개 중에서 1개. 그러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확률이 2분의 1이면 그냥 여기다 이제 전체 개수 하라고 그랬지? 알았어?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처리할 필요 없잖아. 자, 얘 주사위에서 2의 눈이 얘는 그냥 다 6분의 1이야. 그냥 확률 자체가. 주사위는. 그런데 얘는 동전 6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2개 나오는 거야. 얘는 6제곱이고, 그지? 얘들은 연속이니까 다 곱해줘야 된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해가지고 6분의 1, 6의 눈이 나온다? 그럼 동전에 6개 중에 앞면 나오는 거 6개. 2분의 1에 6제곱. 해서 얘들을 싹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더하면. 근데 케이스가 6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당연히 이거 다 계산 일일이 해가지고 싹 더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좀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분의 1은 어차피 얘를 다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로 묶어버리자. 얘네들의 공통인수는 6분의 1하고 2분의 1의 6제곱 아니니?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자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운 목적이 수나 문자가 공통항이 있으면 무조건 묶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만 더하면 돼? 얘네들만 싹 더하면 되지. 6실, 6시, 6시, 6시3, 6시 다 더하면 되지. 그럼 요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변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결국 시그마 K는 1항부터 6항까지 6CK라고 처리되는 거 아니니?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게 뭘까 이게? 그렇지. 오, 쟤 좀 변했네 얘가. 우리가 2항 정리해서 이거 했었거든. A 플러스 B의 N제곱. 얘를 전개하는 것은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과 같다 그랬지. 근데 A하고 B의 자리에 다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 얘는 2의 N제곱이다. 2의 N제곱이면 얘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A, B를 1로 바꾸면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얘 값이 2의 N제곱이었어. 그치? 그럼 여기에서 R을 K로 바꾼 거고 K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잖아. 1부터면 이 값은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 2의 6제곱에서 K가 0일 때 값은 빼야 되지? 그럼 60K는 1이잖아. 60K니까 2의 6제곱에서 1을 빼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이거의 값을 계산해라 이 얘기죠. 2의 6제곱은 64예요. 64에서 1을 빼면 63입니다. 예,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곱하기 63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또 작년도 2018 이게 작년 2010년 재작년이구나. 자 49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4번을 던지고 이게 시행을 한 번으로 한 게 아니야. 일단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을 던지는데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 한 개의 동전을 2번만 던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이야. 이것도 뭐야 이거? 그렇지. 조건부 확률이야 이건.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적용된 거야. 알았지? 아까도 이런 케이스 문제가 있었지? 42번에. 그럼 이것도 하나의 너희들이 익혀야 될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이 된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과정 속에서 적용이 되면서 결과는 조건방류로 계산되어지는 거. 그러면 어떤 게 전제야? 일단 전제를 먼저 둬야 돼. 이와 같은 시행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다는 게 전제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률은 별도로 계산해 줘야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전을 4번 던지는 경우도 있고 2번 던지는 경우도 있지. 그럼 어느 때 동전을 4번 던져?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지. 동시에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가 같은 거지. 그럼 얘들아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야? 36가지예요. 36가지. 그런데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6가지. 됐어? 자, 이제 곱한다. 왜 곱하냐? 연속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되니까. 그럼 주사위는 됐다. 그럼 이제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야? 4번 던지는 거야. 4번을 던지는데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 4번이니까 2번 2번이지. 2번 2번이니까 앞면이든 뒷면이 2번 나오면 당연히 상대 것도 이제 2개 나온 거잖아. 근데 어쨌든 동전은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 처리? 4제곱.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눈의 수가 서로 달라. 이거는 아까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이고 눈의 수가 다른 확률은 당연히 36분의 얼마야? 30이 되겠죠. 6건이니까. 그때는 동전을 몇 개를 던져요? 2개를 던집니다. 2개를 던졌는데 앞면 나온 거 뒷면 나온 횟수가 같은 거니까 한 번 한 번이죠. 그럼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 2C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됐어? 그러면 이 값을 1번이라고 하고 이 값을 2번이라고 하는데 1번 더하기 2번의 전제에서 조건하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와 같은 전제하에 뭐가 나올 확률? 동전을 몇 번 던졌을 확률? 그럼 몇 번이야? 1번 더하기 2번 분의 1번이죠? 뭐 구하는 건데 동전을 몇 번 던졌을 확률? 이게 4번이잖아. 4번. 동전 4번.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다는 전자에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 네. 산수 계산 가능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조건방류 같이 적용되는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니까 기억해도. 그 다음에 53번 볼까? 어느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어느 스포츠 용품 내가 왜 말을 하다 멈칫멈칫 하는지 알아? 나는 이쪽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지원이는 이쪽 페이지를 보고 있거든. 지금 말을 잊질 못하겠어. 확률 문제를 풀려면 사건의 개요를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졸라 떠들고 이제 막 풀이 쓸 때 지원이는 이제 풀이를 보면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실명을 여기서 거론하면 또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지원이는 김지원이야. 자, 김지원 예쁘던데 탤런트. 그치 맞지? 태양의 후예 걔. 오 매력 있더라. 내가 태양의 후예 덕후거든 덕후. 내가 아주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애들이 내 딸들이 난리야. 막 또 본다고 막 뭐가 좋아서 그냥. 난 그 그림이 좋아.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알콩달콩 하는 것도 좋고 오히려 김지원 걔가 더 김지원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자
알았지, 지원아? 자, 다시 어느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는 이건 진짜 집중해야 돼. 확률은 문장이 길 수밖에 없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지? 머리카락 수를 센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잖아. 집중. 자, 근데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하고 있어. 알았어? 모두 몇 개의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 상자 단위로 판매한다. 한 상자에 야구공이 몇 개 있어? 한 상자에 야구공이 몇 개 있어? 20개가 있는데 별 모양 그려져 있는 게 몇 개 있어?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상자에서 몇 개의 공을 뽑아? 5개의 야구공을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아무렇게나 뽑았다는 얘기야. 복원을 했든, 그냥 5개를 한 번에 뽑았든 상관없이. 자, 그래가지고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한 개를 경품으로 받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어요? 줄거리가? 네. 경품을 어떻게 뽑는다고? 축구공 한 개의 경품을 어떻게 뽑을 수 있어? 한 상자에 20개의 야구공이 있는데 별 모양의 야구공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가 있는데 야구공 몇 개를 한꺼번에 꺼내? 5개를 딱 꺼냈는데 별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경품으로 축구공 한 개를 받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어느 고객이 이 가게에서 야구공 3상자를 구입했다? 3상자야? 그럼 기회는 3번이 제공되지. 각 상자에서 5개씩 꺼내지니까. 그래가지고 축구공 2개를 경품으로 받아야 된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구공 3상자를 구입했지? 그러면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3번의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가 시행의 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니? 그러면 확률 있잖아. 확률. 무슨 확률? 경품을 받을 확률을 구해야지.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조건이 뭐였어?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시행의 수 있어야 돼? 나온 수 있어야 돼? 그 사건의 확률이 나와야지. 그러면 몇 번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3번. 그러면 3번 중에서 축구공 2개를 받으려면 몇 번? 2번. 그럼 이 P가 뭘까? P가. P는 경품을 받을 확률이야. 근데 경품을 받을 확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 P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너희들은 그건 직접 구해야 된다고.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3이고요. 이거는 2예요. 근데 P가 없잖아요. P가. 자, 그럼 P를 구하자. P가 뭐라고? 경품을 받을 확률이야. 됐어? 그러면 경품을 받아야 된다. 자, 경품을 어떻게 받냐면 상자 안에 20개의 공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내?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20, 15예요.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상자에 2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 모양에 있는 야구공을 하나 꺼내야 되죠. 근데 별 모양 있는 공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그 별 모양 야구공을 꺼냈다라고 합시다. 꺼냈어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떤 공에서 꺼내야 돼? 그 일반 공이 몇 개 있어, 그럼? 19개 중에서 몇 개 꺼내면 되는 거야? 4개를 꺼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P값을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면 이게 4분의 1 나와. 4분의 1. 이 계산 맡길게. 이거 4분의 1 나와. 오케이? 선생님 20C5, 19C4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이거 너희들 이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20C5야. 20C5는 20으로부터 시작해서 5개의 수가 나란히 곱해지면 돼. 그리고 뭘로 나눠? 5, 4, 3, 2, 1로 나누면 되지. 이게 20C5야. 19C4는 19로 시작해서 4개의 수가 나란히 곱해지면 돼. 그리고 4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수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니까 미리 약분한 다음에 처리하면 계산 용이하지. 그치?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니? 요것도 약분하지 이거. 쫙 이게 약분된 거야. 그럼 얘가 4가 되잖아. 4가. 그러니까 결국 얘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여기다 이제 Q는 뭐야 그럼? Q는 뭐야? 4분의 3. 자, 그 다음 54번에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요.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고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된 걸로 판단을 한다. 1단계 치료 결과와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며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에 성공하는 2분의 1, 3분의 1이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할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 4명의 환자, 이게 바로 시행이야. 시행 횟수라고. 그 중에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 환자가 2명이다. 나오는 횟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시행의 수 있죠? 나오는 횟수 있죠? 뭐만 알면 돼요? 아까 얘처럼. 시행의 수 있죠? 나오는 횟수 있죠? P만 알아내면 되죠? P만. P가 뭡니까? 치료할 확률이죠. 그럼 치료할 확률은 1단계 치료하고 2단계 치료하면 완치된 걸로 판단한다며. 그럼 1단계 치료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래? 2분의 1. 그 다음에 2단계 치료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지. 그럼 얘는 독립이니까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P는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럼 끝났지. 몇 명을 환자? 몇 명의 환자? 4명. 그 다음에 완치될 환자? 2명.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 오케이? 거꾸로인가?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56번.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확률 먼저 알아낸 다음에. 자, 56번.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앞면이 뒷면보다 3번 더 많이 나온다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앞면이 뒷면보다 3번 더 많이 나와. 7번 하는데. 그러면 앞면은 몇 번 나오고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앞면과 뒷면의 나오는 횟수의 합은 7이지, 7.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A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B면 얘는 합이 얼마라고? 7이야. 근데 앞면 나오는 횟수가 뒷면 나오는 횟수보다 3번이 더 많아야 되니까 A에서 B를 빼면 3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A와 B의 의미는 앞면에 나오는 횟수, 뒷면에 나오는 횟수를 얘기하고, 그치? 그럼 이거 연립하면 A 얼마 나와? A가 5야 되고 B가 얼마면 돼? B가 2가 되면 되지. 자, 그러면 동전을 던지니까 나오는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7번 시행을 합니다. 앞면 5번. 앞면이 5번이라는 얘기는 뒷면이 2번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 7제곱 해서 끝내면 되지. 확률이 2분의 1이면 나온 횟수 안 나온 횟수 처리할 필요 없잖아. 작년도 수능 58번. 28번에 있는 거네. 야. 얘들아, 2분의 1의 7제곱이 얼마야? 128분의 1이야. 그런 건 빨리 계산할 수 있게끔 해.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랬네. 알았지?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 얘가 얘보다 클 확률. 근데 몇 번 던진다고 얘들아? 6번 던지는 거야. 그럼 6번 던지면 앞면이 6번 나오고 뒷면이 0번 나오면 앞면 나온 횟수가 더 많잖아. 케이스를 다 일일이 분류해야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5번이면 얘가 1번, 얘가 4번이면 얘가 2번, 얘가 3번이면 3번. 안 되지 그거?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럼 케이스 몇 가지야? 케이스 3가지야.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확률 구하면 돼. 그럼 6번을 던진다. 시행이 6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6번이면 당연히 뒷면이 나온 횟수가 0번이기 때문에 얘는 앞면 뒷면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끝났지 뭐. 6시 제로 2분의 1의 6제곱 끝. 이거는 6시 제로나 6시 6이나 똑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6시 5 2분의 1의 뭐? 또 6제곱. 6시 5나 6시 1이나 똑같은 말이고. 6시 4 2분의 1의 6제곱. 이걸 다 어떻게 해줘? 다 더하면 돼. 그래서 32분의 11이야. 그 다음에 야 60번 봐봐. 60번. 거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해. 채널이 1부터 100까지 설정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리모컨의 일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재 켜져 있는 채널은 50이야. 현재 채널은 50이다. 그런데 채널 증가 버튼과 채널 감소 버튼 2개 중 어느 한 번에 한 개의 버튼을 임의로 6번 눌러요. 그런데 채널이 다시 50이 될 확률이에요. 몇 번을 누른다고? 이게 시행횟수 아니니? 그러면 독립시행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고. 그런데 6번 던져가지고 6번과 증가 감소 이 버튼을 6번 눌렀는데 다시 50이야. 그럼 이게 뭐야? 증가 버튼 몇 번? 증가 버튼 몇 번? 3번. 감소 버튼? 그럼 증가 버튼 3번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감소 버튼 3개.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한 거고.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그러면 선택할 확률은 뭐니?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뭐야 그럼? 6시 3 2분의 1의 몇 제곱? 6제곱.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61번에 나형에서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형이다 보니까 크게 뭐 난이도는 없는데 자 이거 i는 그냥 i다. 근데 i 제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다. i 세제곱은 얼마니? 여기다 i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뭐예요? 1.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알죠? i의 5제곱은 얘 6제곱, 7제곱, 8제곱 반복되는 거 알겠어요? 주기가 4인 허수단위죠 이건. 이렇게 되는데 정사면체에 적혀있는 숫자가 1, 2, 3, 4야. 자 그런데 이 상자를 정사면체 상자를 3번을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가 m이고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는 n이야. m, n 이렇게 된대. 그런데 여기에 i의 절대값 m-n 얘가 마이너스 i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니? 됐어 얘들아? 야 그러면 몇 번을 던져? 3번 던진다. 정사면체. 그럼 2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지. 2가 안 나올 확률 4분의 3이고.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 n-n이 얼마야 돼? 아니 여기에 뭐가 마이너스 i야? 3이잖아. 이게 3이야 되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i가 되잖아.
맞아? 근데 이게 절대값이 3이야. 그런데 얘하고에 더하면 얼마야? 몇 번? 3번이지 이거. 그치? 그럼 얘가 3번이려면 m이 3이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3이거나 왜냐하면 절대값이었으니까 3 빼기 0이나 0 빼기 3이나 똑같이 절대값이니까 3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2가 나오는 횟수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번을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가 3번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확률은 얼마예요?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세제곱하면 되겠고 4분의 1의 세제곱하면 4분의 3의 0제곱이니까 그건 표현할 필요 없잖아. 얘는 3시 뭐야? 얘는 3시 3이지. 얘는 그럼 4분의 3의 세제곱 해야 되지? 이거 왜 4분의 3인지 이해돼? 네. 얘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는 이유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개 더하면 됩니다. 2개 더하면. 둘 다 요거 1이니까 4분의 1의 세제곱, 4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4를 3번 곱하면 64. 64분의 27. 28. 됐어? 64분의 28. 64분의 28은 4로 약분하니까 16분의 7. 오케이? 자, 해서 64번까지 숙제 해오시면 돼요. 독립시행은 틀려서는 안 되는 단원이다, 얘들아. 응?